어둠이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온통 검은색뿐인 세상. 김민주는 허공에 대고 몇 번이고 손을 휘저었다. 잡히는 것이라고는 차갑고 축축한 공기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마지막 기억은 빗길을 질주하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경쟁의 연속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공이라는 두 글자는 숙명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은 동네 잔치라도 열 것처럼 기뻐하셨지만 정작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잦은 야근, 실적 압박, 상사의 질책, 그리고 술자리에서 오가는 피상적인 대화들. 그것이 32살 김민준의 일상이었다. 안경 너머의 눈은 총명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균적인 키의 스트레스로 인해 마른 체형, 개성 없는 정장은 그의 페르소나와도 같았다. 중요한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그의 신경을 쇠조각처럼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하던 그의 시야를 덮친 것은 집중호우로 인한 흙탕물과 희뿌연 물안개였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아른거렸다.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이윽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새벽의 대나무 숲.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맑은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숲길은 부드러운 흙길이었고 맨발로 걷고 있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흙의 감촉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숲길 끝에는 작은 산 신각처럼 보이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그는 눈부시지만 따뜻한 빛의 구체를 보았다. 빛은 살아 숨쉬는 듯 부드럽게 맥동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경외감에 휩싸여 빛을 바라보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내부는 오래된 서고였다. 사방의 벽면을 가득 메운 석가에는 수많은 두루마리 서찰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은은한 묵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각 서찰에는 이름 없는 영혼들의 삶의 기록, 그들이 생전에 느꼈던 강렬했던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후회의 잔영이 담겨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서가를 거닐다 한 서찰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들자 갑자기 강렬한 후회의 감정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사랑한다. 그 말을 끝내 전하지 못했어. 애절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그 감정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속삭였다.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돌아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 음성과 함께 빛의 구체가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밧줄로 묶인 듯 뻐근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침대 옆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민준아, 내 아들.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다. 심각한 다발성 외상과 과다출혈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의료진조차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긴 입원 치료가 시작되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임사 체험의 기억과 그로 인한 혼란이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졌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나무 숲의 평온함, 빛의 구체가 주던 따스함, 그리고 서찰에서 느꼈던 강렬한 감정들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라는 목소리는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퇴원 후 회사의 배려와 가족들의 권유로 그는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요양을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묵하지만 눈빛이 깊은 마을 노인 박영감을 만났다. 박영감은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서해를 하며 소일했다. 처음에는 서로 대면대면했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이한 경험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에는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박영감은 민준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 속에는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람 사는 거 다 꿈 같을 때가 있는 법이요. 중요한 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지. 가끔 서울에서 친구 이지수가 찾아왔다. 지수는 민준의 전 직장 동료이자 편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민준의 임사 체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예전에 민준에게서 느껴지던 날카로움과 불안함 대신 어딘가 깊고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너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보다 편해 보여. 민준은 박영감과의 대화, 지수와의 만남, 그리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추슬러갔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더 이상 혼란의 근원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다. 대신 삶의 본질적인 의미, 진정한 행복, 그리고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특히 서고의 서찰에서 느꼈던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후회의 감정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신 또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요양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팀장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은근히 복귀를 종용했다. 심지어 이번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정된 과거의 삶,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부모님도 내심 그가 빨리 회사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바로 그때 지수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평소 민준이 막연하게 관심을 가졌던 환경보호 관련 소규모 사회적 기업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인데 열정은 넘치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급여나 안정성은 대기업에 비할 바 아니었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었다. 민준은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안정된 삶과 성공에 대한 미련이, 다른 한쪽에서는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진정 원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그를 잡아끌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대나무 숲의 고요함과 빛의 구체만이 어른거렸다. 서찰에서 느꼈던 그 절절한 후회의 감정이 다시금 심장을 파고들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또다시 후회하게 될까? 결정을 앞두고 박영감을 찾아갔다. 박영감은 말없이 차를 내어주며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그것이 순리일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 마음도 가장 진실한 곳으로 흐르는 법이니. 지수 역시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응원할 거야.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깊은 밤, 민주는 홀로 한옥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 팀장은 아쉬움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평화와 자유로움이 다시금 그를 감싸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민주는 강원도 산골마을 근처에 기반을 둔 작은 사회적 기업 푸른숲 지킴이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지역 환경 보호 활동 기획 및 홍보, 그리고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작업복 차림이 제법 잘 어울렸다. 서울의 세련된 정장 차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대기업에서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도 많았고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배우고 적응해 나갔다. 동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모두 진심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주말이면 가끔 박영감이 있는 마을을 찾아 소박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서울에 올라갈 때면 지수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했다. 지수는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활기 넘치는 민준의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동료들과 함께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숲속을 뛰어다녔고 민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다가가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뭇잎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배시시 웃었다. 그 순간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순수한 기쁨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며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 원하는 삶이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임사 체험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매순간 실천하려 노력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는 현재에 충실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민주는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얼마 전 심은 어린 묘목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작은 묘목은 아직 연약했지만 굳건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변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 위에서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빛의 구체가 속삭였던 메시지가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사랑하라.